소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2024년 3회 정기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그림 같은 전자 릴레이 회로를 미완성된 다이오드 매트릭스 회로에 다이오드를 추가시켜 다이오드 매트릭스 회로로 바꾸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 전자 릴레이 회로가 있잖아요. 전자 릴레이 회로를 이 다이오드 매트릭스로 그려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10진수를 2진수로 변형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는 R0부터 R9까지의 자 0부터 자 9까지의 10진수 표기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여기다가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10진수 표기를 해보게 되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L0, L1, L2, L3인데 여기는 이진수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으로서 자 이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L0에서 출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R1, R3, R5, R7, R6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요 부분에다가 제가 이제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R1에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R1이 1이고요. 그 다음에 R3가 1이야. 그 다음에 R5가 1이고 R7이 1이에요. 그 다음에 R9가 자 1이 되겠죠. 나머지는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의 1승이에요. L1이 지금 출력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R2, R3예요. R2, R3, R6, R7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0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의 2승인데 2의 2승은 4, 5예요. 그 다음에 6, 7이 되겠죠. 다음은 다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L3는 2의 3승이에요. 8, 9만 신호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이오드 매트릭스를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다이오드 매트릭스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호는 여기서 지금 신호를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저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전류가 이제 흐르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우선은 다이오드를 이제 우리가 어디다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더니 0은요, 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0000이니까. 자, 그 다음에 1은요. 1은 자 여기에만 전류가 흐르고 자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다이오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1, 0, 0, 0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가지고 다이오드를 설치하셔도 돼요.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고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진리표를 봤을 때 여기 보게 되면 0 그렇죠? 0 0 0 0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건 여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여기는 전류가 흘러야 되고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요. 다시 전류가 흘러야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이오드가 다섯 개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흐르지 않는 부분에는 자 흐르는 부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두 개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두 개, 여기 다이오드가 여기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돼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네 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네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만 전류가 흐르고 나머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다 설치가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다이오드를, 자, 전자 릴레이 회로를 가지고 다이오드 매트릭스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살펴봤고, 자, 2번 문제예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자, 종합 부하의 역률이 85%입니다. 부하 간의 부등률이 1.3이며 변압계 최대 부하의 20%의 여유를 갖는 용량으로 할 때 변압계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전등, 일반 동력, 하절기 동력, 자, 동절기 냉방 동력이 있고요. 설비 용량과 수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채택을 하겠냐 이거야. 그럼 여기에 키워드는 부등률이에요. 부등률. 그러면 자, 변압기 용량 TR,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봤더니 그 변압기 용량은 자, 부등률이죠. 자, 부등률 곱하기 역률을 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의 합의비로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따져보시자고요. 여기서 자, 이렇게 구해보시자고. 부등률은 1.3이고요. 1.3이고 자, 역률은요. 역률은 85%예요. 0.85가 됩니다. 자, 거기에 전등에 대한 거. 전등은 자, 120 곱하기 0.7이면 될 것이고 다음에 일반 동력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30 곱하기 0.6이 돼요. 근데 하절기 동력과 냉방 동력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둘을 다 우리가 동시에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동력 중에 하절기 동력과 자, 동절기 동력 중에 우리는 큰 부하만 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30 곱하기 0.7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91kW가 나오고 70 곱하기 65를 하게 되면 45.5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절기 자, 냉방 동력을 쓰면 될 것 같아요. 130 곱하기 0.7. 자, 거기에 여유를 둔다라고 하기 때문에 20% 1.2배를 해 보시게 되면 이때 용량은 얼마가 되냐? 339. 자, 9 하나에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를 선정을 하냐? 여기에 표준 용량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표준 용량에 의거. 그래서 자, 이제 표준 용량에 의거. 표준 용량에 의거 얼마? 400kV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하절기 동력과 자, 동절기 동력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2번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풀어봤고요.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고압용의 개폐기, 차단기, 피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 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몇 미터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1미터 이상의 이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요. 1미터. 근데 이게 고압이 아니고 특고압이라면 2미터 이상의 이격을 시켜야 되겠죠. 뭐 아크로부터 우리가 이제 화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격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압일 때는 1m 이격을 시키고 특고압일 때에는 2m 이격을 시키더라. 자, 이해되시겠죠? 자, 4번 문제가 됩니다. 4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3상 3선식 배전선로에서 그 중앙에 100A, 중앙에 지금 100A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상역률 0.8이에요.
보아 및 말단에 자, 100A의 전류가 지상역률 0.6의 보아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배전선로에 말단 보아와 병렬로 콘덴서를 지금 설치를 했어요. 역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했겠죠. 자,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공급점의 지상 역률을 0.9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콘덴서의 용량, 우리 이 콘덴서의 용량 QC는 어떻게 구할까요? 루트 3배 V의 I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압은 6600이라고 나와 있지만 IC, 자, C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그 전류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공급점의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공급점의 전류. 자,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I1은 중심에 흐르는 전류는 자, 100에 0.8 마이너스 J에 0.6이 되겠죠. 지상분이니까. 그럼 여기는 80 마이너스 J의 0.6A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상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100에 0.6 마이너스 J의 0.8의 전류가 흘러요. 그럼 여기는 60에 마이너스 J의 0.8A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I1 플러스 I2의 전류값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자 80 마이너스 J의 60이죠. 60에 자 플러스 60의 마이너스 J의 80이 돼요. 그럼 여기는 14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J의 140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IC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돼요. 이제 역률을 개선시켜 후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그럼 여기도 플러스 IC만큼, 여기도 플러스 IC만큼의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IC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IC를 우리가 더해보면 이게 지금 이 전류가 여기에도 흐르고 여기에도 흐를 거니까 자, 저희는 지금 이 IC의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IC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40의 마이너스 J에 자, 140 마이너스의 IC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역률 후에 개선 후에 역률이 0.9가 됐어요. 이게 이제 키워드가 돼가지고 IC 값을 구하면 되는데 자, 이때 역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전체 전류 I에 대한 I R에 걸린 전류가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0.9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전류는 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140이고 여기는 140의 자승 플러스 140의 마이너스의 IC의 제곱의 전체 제곱근이 이게 0.9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걸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IC는 이게 지금 IC니까 이게 지금 0.9 역률이 0.9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IC 값을 구해야 돼. 그럼 IC는 자 140에 자 마이너스에 루트에 자 0.9에 대한 자 140의 자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140의 자승이 됩니다. 이걸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72.19 암페어의 전류값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자 6600 곱하기
7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을 해보시게 되면 콘덴서의 용량은 825.24 킬로볼트 암페어의 값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상역률 0.9로 개선된 상태에서의 그 콘덴서의 용량을 구해봤단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손실입니다. 손실. 자, 손실을 최소로 하는 콘덴서의 용량을 구해보랍니다. 손실을. 그런데 자, 거리가 똑같아요. 여기서 자, 공급점에서 중앙분의 거리와 중앙과 말단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손실이니까 그 손실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손실은 I 제곱의 R로 구해요. I 제곱의 R로. 그렇죠. 그럼 여기도 3배의 I1의 자승의 R. 여기는 3배의 I2의 자승의 R이 될 겁니다. 최소로 하는 콘덴서의 용량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구해 볼게요. 자, 전체 손실 PL1은 자, 어디서요? 자, 요 부분이 되겠죠. 3배 I1의 자승의 R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 이렇게 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3배. 자, 전류는 80-j2의 60. 여기에서는 전체 전류가 다 흐를 거니까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니까 전류가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콘덴서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이 세 부분의 전류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플러스 60에 마이너스 J에 8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J에 IC가 됩니다. 거기에 자승의 R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풀어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배 아래 여기는 140이 돼요. 140, 실수는 140이 되겠죠. 마이너스 J에 자 40에 140에 마이너스 IC에 전체 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풀어보게 되면 3배 R이 됩니다. 거기에 루트에 자 140의 자승 플러스 자 140의 마이너스 IC에 대한 제곱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3배의 R이 될 것이고 자, 이제 140이 되고요. 자승에 플러스 140의 자승 마이너스 자,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이 여기에 제곱이 돼야 되니까 요게 돼야 되겠죠? 요 부분이. 그러면 여기는 280에 IC 플러스 IC의 자승이 돼요. 자, 이제 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자, 이게 손실이죠. 여기서의 손실이고. 두 번째, IL2가 돼요. 자, 제가 좀 내려볼게요. IL2는 여기도 3배 I2의 자승의 R이 돼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3배에 자, 60-J의 80에 자, 플러스 J의 IC의 자승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R이니까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3배에 R이 되고요. 자, 여기에 60-J에 80의 마이너스 IC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3배의 R에 루트에 60이 자승이 되고요. 자, 플러스 80의 마이너스 IC의 자승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3배 R이 되고 여기는 60의 자승 플러스 80의 자승 마이너스 160의 IC 플러스 I2의 IC에 대한 자승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여기는 IC가 되겠죠. IC.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손실은 전체 PL은 PL1 플러스 PL2가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해 보시자고요. 자, 더해 보시게요. 그럼 여기는 3배 R, 3배 R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140에 대한 자승 자,
플러스 140에 대한 자승 마이너스 280의 IC 플러스 IC에 대한 자승이 돼요. 거기에 플러스 60의 자승 플러스 80의 자승 마이너스 160의 IC 플러스 IC의 자승이 됩니다. 그럼 이걸 자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이제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분을 미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을. 맞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D의 IC에 대한 D, P, L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이걸 0으로 만들면 이게 최소값이 돼요.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 자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건 상수니까 0이 될 것이고 여기도 0이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x의 n승은 n의 x의 n-1승이니까 IC는 1에 자 1에 얼마가 돼요? 1의 1승은요. IC의 1-1승이 돼서 우리는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80이 되겠죠. 자 이걸 미분을 해보면 3R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80이 돼요. 여기서는요 플러스 2배의 IC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0, 0이 될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60이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2배의 IC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들면 되니까 여기는 넘어가도 어차피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계산해 보면 여기는 4배의 IC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40이 되겠죠. 이게 0이 됩니다. 4배의 IC는 440이 돼서 IC는 110 암페어의 전류가 최소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야. 이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럼 이때 자 이제 전력용 콘덴서 용량 자 QC는 자 루트 3에 자 VIC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돼요. 루트 3 곱하기 6600 곱하기 1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보니까 여기는 1257.47 킬로볼트 암페어의 콘덴서 용량이 있으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 계산이 좀 복잡했는데 우리가 이제 C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아야지만 자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그래서 그 C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번 문제는 최소로 하는 콘덴서 용량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미분을 해서 우리는 0으로 만든다.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 미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5번 문제예요. 다음은 컴퓨터 등의 중요한 부하에 대한 무정전 전원 공급을 위한 그림이다. 가마의 적당한 전기시설물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걸 UPS라고 많이 하죠. UPS라고 하는데 무정전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한 설비를 상용 전원이 들어와요. 그럼 이 상용 전원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이 상용 전원이 자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부하까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는 뭘 써야 되냐? 우리가 상용 전원이 들어오지만 주파수 소하고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전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AVR이라고 하는 자동 전압 조정기를 사용을 해요. 자동 전압 조정기. 전압을 일정하게 자 정전압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다 전기를 저장을 합니다. 상용 전원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는 전압을 저장시켜야 되니까 축전지가 필요할 것이고 교류가 들어와서 교류는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류기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다가 자
예를 들어서 축전지의 전기의 량이 이제 우리가 어떤 고장이 일어났을 때 정전이 막 상용전원에서 고장이 일어났어요. 상용전원을 완전히 복귀시키기 전까지는 자, 축전지를 이용한 전기를 이렇게 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사용전원에서 자, 정전 사고가 일어났어. 그러면 여기에 축전지에서 저장된 전원을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뭐 전기를 변환시켜 줄 수 있는 또 인버터 장치가 필요해요.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는 전원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여기에서 저장된 전하가 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 발전기를 가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동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전기를 공급해 주고 또는 축전지에다가도 저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절체 개폐기. 자 절체 개폐기가 필요하겠죠. 절체용 개폐기가 이 부분이 또는 상용 전원이 들어왔을 때 또는 비상 발전기가 동시에 이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제용 개폐기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비를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UPS라고 합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UPS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발전기나 변압기 또는 조상설비죠. 조상설비의 내부에 고장이 생기게 되면 자, 뭐예요?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때 용량과 관계가 없어. 자, 용량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겼을 때예요. 그 다음에 용량이 얼마 이상일 때 수차죠. 수차의 압유장치. 우리 수력 발전이 될 것이고 자, 용량이 얼마일 때 풍차의 압유장치. 뭐 풍력 발전이 되겠죠. 또 용량이 얼마 이상일 때 수차의 스로스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자동 차단 장치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증기 터빈이 되겠죠. 용량이 얼마일 때. 그럼 이 용량이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자, 이제 용량과 관계가 없을 때는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겼을 때 자, 이제 내부에 고장이 생기면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하라는 얘기고 자, 이제 수차의 압유에 유압 또는 전동기식 가이드밴 제어 장치나 전동식 니들 제어 장치, 전동기 디플렉터 제어 장치의 전원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일 때 자, 이제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얼마일 때냐라고 봤더니 용량이 여기는 얼마예요? 500kVA 이상이 될 것이고 자, 풍차의 압유 장치는요. 100kVA가 될 거예요.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는 자, 2000kVA가 될 것이고 발전기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때 얼마의 용량이 많이 돼요. 만 kVA 이상인 발전기 내부에 고장이 생기면 뭐하라? 자동 차단 장치 설치하라. 증기 처빈도 용량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10,000kW가 됩니다. 10,000kW가.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용량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들어왔을 때 인입이 됐을 때고 그 다음에 용량과 관계가 있을 때 수차의 압유장치는 500, 풍차의 압유장치는 자 100, 발전기의 스러스 베어링의 온도는 2000, 자 발전기 내부에 고장이 났을 때는 10,000, 증기 터빈도 10,000 이상이 됐을 때 자 내부에 고장이 생기면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하라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자 6번 문제까지 저희가 풀어봤어요. 자 이제 7번입니다. 자 수전 방식 중에 스폰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뭐 환상식, 가지식, 뭐 저압 뱅킹 방식, 그 다음에 스폰 네트워크 방식을 쓰고 있는데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전형 변압기로부터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 수전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쓰는 게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근데 스폰 네트워크 방식을 쓰다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점이 좋냐? 무정전. 자,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더라 이거야. 정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공급 신뢰도가 가장 좋다. 가장 높다. 또는 좋다, 높다. 이렇게 쓰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압 변동률이
자, 낮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또 단점도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나 인축에, 가축에 자, 감전사고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뭘 설치해요?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죠. 그 네트워크 프로텍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하병 차단기, 방향성 개정기, 퓨즈가 존재하더라. 자,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스폿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특징들. 요즘에 잘 나오고 있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하는 기구 등의 절연 내력 시험이에요. 절연 내력 시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6,600에, 13,200에 다중접지이고 22,900에 다중접지예요. 자, 우리 절연 내력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절연 내력은 고압이나 자, 특고압으로부터 합니다. 특고압으로부터. 자, 권선과 대지 사이에 자, 10분간 하는 거죠. 10분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전압에 배수의 전압을 가하는 시험을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해요. 10분간 가하는 시험이죠. 그러면 고압이나 특고압의 기준 전압이 얼마예요? 7000V예요. 그래서 7000V 이하일 때에는 자, 1.5배 시험 전압을 가하고 1.5배. 자, 7000V를 자, 초과하게 됐네요. 초과하게 되면 1.2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60kV 초과 170kV 미만, 170kV 초과 또는 25kV 이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용 전원에 대해서 자, 우리가 229이게 되겠죠. 229, 그 다음에 15만 4000V, 그 다음에 34만 5000V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럼 229는 0.92배, 154는 0.72배, 345는 0.64배. 자, 여기는 비접지 방식이고 중성점의 비접지 방식이고 여기는 다중 접지가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중성점의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000V를 기준으로 1.5배를 할 것이냐 1.25배를 할 것이냐 0.92배냐 0.72배냐 0.64배냐. 그럼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자고요. 첫 번째 7000V 이하야. 그럼 여기는 1.5배를 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1350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350V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다중접지예요. 그럼 여기는 0.92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중접지에서는. 그러면 13800 곱하기 0.92 하니까 12만 12690 자, 6V가 돼요. 229이죠. 여기도 다중접지니까 0.92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22,080V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인데 자, 절연 내력 시험에서는 우리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7kV를 기준으로 7kV 이하냐, 7kV 초과냐, 또는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의 60kV 초과냐, 또는 60kV 초과 170kV 이하냐, 170kV 초과냐, 또는 다중접지에서는 25kV 이하냐. 거기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외우시는데 저는 이 방법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절연 내력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푸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8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9번 문제예요. 자, 9번을 보시게 되면 설비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죠.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지중연솔로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지중연솔로는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맞죠? 우리 땅속에 닿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그렇죠. 직매식, 암거식, 그 다음에 관로식을 사용을 하겠죠. 자, 근데 지중연솔로에서 자, 무엇은 자, 암거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못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매설 깊이를 2m 이상 하되 매설 깊이를 충족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기타 차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는 0.6m 이격을 시켜야 되더라. 우리가 보시게 되면 1번은 자 이제 관로식이 될 거예요. 관로식이고 직접 매설식입니다.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지중연선로에 자 관로식에서 또는 암거식에 의해서 자 우리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 여기도 관로식이 되겠죠. 자 1.0m, 1m죠. 1m에 이격시키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으면 0.6m 이상으로 하더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규정이 바뀐 규정이에요. 원래는 1.2m 이격거리를 뒀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뀐 규정에 의해서는 1m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1m 이격을 두더라 이겁니다. 1m 이격을. 이해되셨죠? 그래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0.6m 이격을 두고 이게 원래는 과거에는 1.2m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1m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지금 실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예요. 감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전력 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의 수행 지침과 관련된 사항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감리원은 설계 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 문서, 상호 간에 모순되는 사항, 자,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조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해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검토 내용에는 현장의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시공의 실제 여부 사항이 있겠죠. 실제 가능한 거. 그래서 실제 가능 여부가 있을 것이고 실제 가능 여부가 다음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서, 설계 설명서면 또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산출 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산출 내역서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오류 등 부분의 어떤 여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설계 도서, 설계 자 도서에 누락이 되겠죠. 설계 도서에 자 누락, 오류 등의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가 있더라 이거야. 자 발주자가 제공한 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물량 내역서가 있겠죠. 자 물량 자 내역서. 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의 수량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검토 내용에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제가 감리 부분을 항상 설명할 때에는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서 일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좀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재 이제 기출문제에서 감리 부분이 나온 지 이제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그냥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의 그림은 자, TN 계통의 TNCS 방식의 저압 배전선의 접지 계통이다. 자, 결선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TNCS 계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건 접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시죠. 노출 전전상 부분은 전동이라고 보기엔 3상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L1 자 여기 L2 자 L3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될 거란 얘기지. 이렇게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될 것이고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중성선이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보호도체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지금 겸용으로 쓰이는 도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전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L1, L2, L3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성선이잖아요. 보호도체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보호도체다가 여기는 중성선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표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자, 12번 문제를 볼게요. 도면은 통상적인 단락지락보에 쓰이는 방식으로서 주보와 후비보호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도면을 보고 단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보호, 후비보호로서 쓰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전원이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면, 이 사고와 가장 가까운 부분, 이 부분이 주보호가 돼요. 근데 여기서 동작을 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차단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후비보호가 됩니다. 후비보호.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사고점이 F1, F2, F4라고 할 때, 3, 4라고 할 때, 주보호와 후보에 대한 다음표의 1, 2번을 채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아까 봤다시피, 주보호는 이게 주보호가 됩니다. CB1과 OC1, CB2와 OC2가 되겠죠. 근데 그 후비보호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CB12, 자, 후비보호는 여기 CB12와 OC12, CB13와 OC13가 후비보호 기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아까 OC12, CB12 그리고 자, OC13 플러스 CB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2가 사고점이 여기에요. F2는. 이때 주 보호 장치는 메인 보호가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주 보호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니까 변압기에서 지금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에서 지금 사고가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럼 변압기는 자, 전류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자, 변압기는 2차 측도 가압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2차 측에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1차 측도 가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압기는 주 보호는 요게 주 보호가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주 보호가 될 것 같다. 그럼 후비 보호는 여기 있는 전원을 이제 차단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변압기에 이제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때, 뭐 단락 사고나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때 보호하는 계정기가 대표적으로 뭐 비율 차동 계정기, 차동 계정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RDF라고 하는 게 존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주 보호 장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요. 요 놈과 요 놈을 또는 이걸 이렇게 묶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RDF1과 자, 그 다음에 OC4예요. 그 다음에 CB4 그리고 자, OC3 플러스 CB3가 주 보호 장치가 될 것이고 이게 후비 보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의 도면에 자, 스타로 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1사에 해당되는 명칭을 쓰고 보호 기능상 57의 부분을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나누어 표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1번은 뭐가 돼요? 차단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차단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교류 차단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은 개교용 변류기. 자, 변류기가 되고요. 3번은 개교용 변압기가 됩니다. 여기는 개교용 변압기가 돼요. 자, 4번은 개정기가 되겠죠. 개정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전류 개정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은 자, 차단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차단기는 동작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작부가 될 것이고 자, 여기 6번은요. 6번은 이 부분 CT와 PT는 센서 역할을 해요. 그럼 센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검출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정기는 고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7번은
판정부 역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2항의 도면을 참고하여 F2와 사구와 관련된 검출부 판정부 동작표의 도면을 완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에 차단기가 이렇게 쓰면 차단기는 스스로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CT가 있고, 자, 여기에 자, 계정기가 있고, 여기에 트리코일이 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게 차단기의 하나의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 차단 계정기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전력용 한류 퓨즈의 단점을 4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한류용 퓨즈는 용단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사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투입을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과전류, 기동전류가 되겠죠. 자, 과전류에 용단되기 쉽다. 용단되기 쉽다. 과전류, 기동전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 시간. 자, 전류 특성을 자, 계정기처럼 자유롭게 자, 조정할 수 없다. 우리가 계정기를 보게 되면 한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순환시, 정한시, 반한시 이것처럼 동작 시간과 전류 특성을 우리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퓨즈는 용단이 되기 때문에 조절할 수가 없겠죠. 다음에 네 번째, 자, 비보호 영역이 있고 비보호 영역이 있으며 자, 사용 중 열화하여 녹아서 끊어지겠죠. 그래서 결상되기 쉽다. 자,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은 전류의 범위가 동작한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한류 퓨즈에 대한 단점만 보지 마시고 그 한류 퓨즈에 대한 여러분들이 장점, 그 다음에 역할도 한 번 정도는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14번. 다음 단선도에 해당되는 기계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했어. 기계 명칭은 GCT. 그렇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영상 변류기라고 합니다. 용도는 그렇죠.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죠? 또는 지락사고시. 자, 영상 전류 또는 지락 전류 검출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게 GPT예요. 영상 전압을 검출하기 위해서 쓴 거죠. 접지형 계기형 변압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는 삼상 송전솔로에서 4단자 정수가 A, B, C, D가 존재합니다. 무부하 송전단에 154kV를 인가하였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수전단 전압 및 송전단 전류를 구하고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을 140kV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전단 조상 설비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4단자 정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봤고요. ES는 자, ES와 IS는 이렇게 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봅시다. IS는 4단자 정수 A, B, C, D에 대한 ER, IR이 된다라고 보시면 자, ES는 어떻게 돼요? A의 ER 플러스 B의 IR로 이거 구할 수 있고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부하 시에는 IR이 얼마입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게 성간전압이에요. 성간전압. 주어진 게.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 선은 상전압보다는 루트 3배가 크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선으로 바꿔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루트 3분의 자 V가 됩니다. VS는 자 여기는 자 루트 3분의 그죠? 여기는 A의 2R이 돼요. 플러스 여기는 얼마 돼요? B의 IR이 됩니다. VR이 되겠죠. 여기를 VR이라고 보시자고요. VR.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수전단 전압을 한번 구해 볼게요. 뭐 IR이 0이 된 상태에서 자, 루트 3배 우리가 약분시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VS는 A의 VR이 돼서 자, VR은 A분의 1의 VS가 됩니다. A는 0.9가 될 것이고 VS는 자, 송전단 전압은 자, 15만 4천 볼트가 되니까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얼마 돼요? 171.11 킬로볼트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여기는 전압이 이렇게 구해졌었죠. 다음에 송전단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얼마요? 0이 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IS는 자, C의 루트 3분의 VS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C는 j 의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자, 곱하기 루트 3분의 자, 171.11 곱하기 10의 3승이 돼요. 이거 계산기 눌러보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j 의 49.4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위상이 지금 앞선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송전단 전류에 지금 전류가 앞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 앞선 전류가 지금 흐르기 때문에 여기 수전단 전압이 171.11 그러니까 송전단 전압에 비해서 수전단 전압이 지금 높은 페란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맞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이번에 무보아시 수전단 전압을 140kV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상설비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상설비 용량은 자 QC는 루트 3배에 자 VR에 I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IC를 어디서 구할 거냐 이거야. 이 IC를 전압은 지금 140kV가 될 것이고 여기는 그럼 이제 IC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구해보시자고요. IC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서 보시면 돼요. 송전단. 자 여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자 VS는 자 A의 VR 플러스 자 여기는 루트 3배의 B의 IR이 되겠죠. 근데 IR 이꼬르 IC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이게 IC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구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VS-의 A의 VR은 루트 3배의 B의 IC가 됩니다. IC는 자, 루트 3 B에 대한 자, VS-A의 VR이 돼요. 자, 그러면 송전단 전압은 지금 15만 4천이니까 자, 154 곱하기 10의 3승의 마이너스 자, A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A는 0.9예요. 그럼 여기는 0.9가 되고요. 곱하기 140kV를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수전단은 140 곱하기 10의 3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루트 3 곱하기 자, B의 크기가 얼마냐면 j2의 380이에요. j2의 38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오냐? 마이너스 j2의 자 42.54가 나와요. 42.54. 그죠?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조상 설비에 필요한 지금 이 전류에는 이 조상 전류에는 아까 뭐가 됐어요? 진상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지상분해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 루트 3 곱하기 자 14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42.54의 지상전류가 흘렀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러면 조상설비의 용량은 얼마나 돼요? 계산 눌러보니까 1315.4kV 암페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4단자 정수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를 볼게요. 방폭 구조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방폭 구조를 쓰는 이유는 폭발을 방지하거나 폭발물로부터의 어떤 피해를 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방폭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폭 구조에는 자, 내압 방폭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 방폭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증, 자, 안전증 방폭 구조가 있어요. 이걸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안전증.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쓰시면 돼요. 또는 뭐 본질 안전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특수 방폭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교재 해설 부분에 기호도 나와 있어요. 기호.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는 D, 유입 방폭 구조는 O, 압력 방폭 구조는 P, 안전증 방폭 구조는 E, 본질 안전은 I, 특수는 S. 이런 기호까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송전단 전압이 3300V예요. 변전소로부터 5.8km 떨어진 곳에 있는 0줄 0.9의 500kW의 삼상 동력 부하에 대하여 지중 송전선을 지금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케이블의 허용 전류 범위 내에서 전압 강하율을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아래 표에서 맞는 심선의 굵기를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이때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고유 저항값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전 용량 및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선의 굵기 허용 전류를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자 이제 전선의 굵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압 강하율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압 강하율 공식을 가지고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압 강하율은 자 수전단 전압에 대한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의 100분율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냐면 10%야. 그럼 이게 0.1이 되겠죠. 자, 여기에 전압을 이제 그대로 송전단 전압이 3300이에요. 3300. 그러면 여기서 수전단 전압을 우선은 구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전단 전압을 구해서 전압 강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냐? 0.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3300입니다. 마이너스의 VR에 VR이 돼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VR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3300이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0.1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여기는 3000V가 될 거예요. 그럼 수전단 전압은 3000V가 됐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전압 강하. 자, 전압 강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압 강하 E는 VS-VR입니다. 그러면 3300-3000이 돼서 전압 강하는 300V가 됐다는 거 알았고, 자, 이때 이 전압 강하 구하는 공식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x의 사인 세타를 구해야지만 저항을 통해서 전선의 굵기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자 리액턴스는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세 번째 i는 자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전력은 지금 얼마냐면
500kW라고 했어요. 500kW. 그러면 여기는 50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3000이 될 겁니다. 곱하기 역률은요. 역률은 0.9라고 했어요. 여기는 0.9가 되겠죠. 이거 풀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106.92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항값을 구해야 됩니다. 저항값을. 자, 그러면 이제 저항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서 이용해 보면 되겠죠. 그럼 네 번째. 자, 전압강 I는 루트 3배의 I의 R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자, 저항 R은 자, 루트 3배의 I의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300이 될 것이고 루트 3 곱하기 106.92 곱하기 0.9를 자 해보시면 얼마나 나오냐? 1.8옴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다섯 번째 저항 R은 로의 A분의 L 값이에요. 그러면 A는 로의 R분의 L이 됩니다. 근데 고유 저항은 얼마라고 했어요? 55분의 1이라고 했어요. 55분의 1 곱하기 자 저항은 1.8이 되겠죠. 자 거기에 길이는 얼마라고 했냐면 자 이 지는 5.8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5.8km 떨어진 지점. 그럼 여기는 5,800이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보니 58.59 자 스퀘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58.59 스퀘어니까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우리 이 부분이. 그래서 표에 이거에서 60 스퀘어짜리 전선을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도 풀어봤어요. 자, 이제 한류 저항기의 설치 목적을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한류 저항기라고 하는 것을 CLR이라고 해요. 어디서 쓰냐면 GPT에서 많이 쓰죠. GPT. YY 오픈 델타형에서. 자, 그럼 CL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설치하는 목적이 자, 계전기를 자, 동작시키는데 자, 필요한 유효 전류를 발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CLR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델타형이잖아요. GPT는. 그래서 GPT에 제 3고조파를 뭐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더 있다면 중성점의 어떤 불안정을 비접지 회로의 이상 현상을 뭐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이 GPT 오픈오프 델타형의 자, 이 델타에 우리가 영상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뭐 지락 과전압 계전기라든지 거기에 앞에 이제 우리가 CLR이라고 하는 거 쓰는데 그 CLR을 한류 저항기를 쓰는 목적은 자, 이게 유효 전류를 발생시키고 GPT의 제3구조파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8문제 풀어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